사생활의 자유 볼게요. 사생활 관련 기본권인데 이제 조문은 그래요. 14조부터 20조까지. 알겠지? 그 중에 19조하고 20조는 뭐라 한다? 이걸 정신적 자유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신적 자유권.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19조가 양심의 자유죠. 자, 이거를 뭐라 하냐면 양심을 심증 형성이라고 합니다. 심증 결정이라고 그래요. 마음속의 결정. 근데 마음속의 결정할 때 그 결정된 근거가 뭔지는 따져 묻지 않아요. 알겠지? 주관적, 윤리적 결정. 이 말은 주관적이라는 건 나만의 이런 뜻이야. 알겠지? 객관적은 누가 봐도 동일한 거니까 나만의 결정이 아니지. 객관적인 게 대표적인 게 바로 규범이에요. 규범은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하고 누구나 달리 해석하지 않아요. 주관적, 윤리적, 마음속의 결정이야. 알겠지? 마음속 결정이니까 이 결정을 하게 된 나만의 결정을 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든 관계없어요. 알겠죠? 그 중에 뭐 종교적 근거에 근거한 양심적 결정만 쭉 뽑아서 20조로 빠진 거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양심상 결정에 종교 관련된 결정은 있다 없다? 없어. 절로 빠졌으니까. 알겠지? 그러면 얘는 종교에 관한 것만 빠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된 거는 종교와 만약에 비종교와 함께 검토가 필요한 영역은 이거는 20조에 없어. 알겠지? 그러면 나머지는 또 비종교, 종교적 내용이 아닌 것만 있는 것도 20조에 없고. 알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자, 종교와 비종교가 함께 논의가 될 영역은 그건 양심의 자유에 들어있어. 그러면 어떤 결정이든 너만의 결정이어야 돼. 그래 양심상의 결정이다. 알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 이거 양심상의 결정 중에 양심의 결정이 되려면 이 결정이 그냥 결정해야 돼. 바꿀 수 없어야 돼. 바꿀 수 없고 물러설 수 없어야 돼. 그지? 그래서 진지한 마음속의 결정인데 바꿀 수 없고 물러설 수 없으니까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고서는 나 자신이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이런 말을 쓴 거야. 알겠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결정은 더 이상 바꿀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으니까 요만큼의 제한도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럴 때만 뭐라고 그런다? 양심상 결정. 알겠지? 근데 그 결정의 근거는 관계 있다 없다? 그럼 여기에 규범이어도 돼 안 돼? 질서여도 돼 안 돼? 그지? 질서가 아니어도 반규범이어도 돼 안 돼? 전혀 관계없어. 알겠지? 그러면 양심상의 결정은 규범에 맞아야 되고 윤리에 맞아야 되고 도덕에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 필연적인 얘기는 쓰면 안 되지. 알겠지? 어떤 것이든 관계없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가 된 거는 병역 거부를 하는 목차, 근거가 반드시 종교일 필요는 없잖아. 알겠지? 비종교적 병역 거부도 가능해야지. 그러면 종교적 병역 거부만 가능하면 비종교적 병역 거부는 전부 다 범죄자야? 그건 논의가 안 되지. 그래서 종교적 병역 거부란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병역 거부의 근거는 무엇이든 관계없어야 되기 때문에 종교에 근거한 병역 거부만을 논의할 영역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관련된 기본권은 양심의 자유지 종교의 자유가 아닌 거야. 알겠지? 그래서 종교만 따질 때만 20조로 가는 거야. 알겠지? 적극적으로 종교를 갖는다, 포기한다. 알겠지?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을 내가 포기한다. 다 들었어. 알겠지? 그렇게 들었어. 하지만 여기에서 장소를 선택할 권리는 있다 없다? 양심은 마음속의 생각이야. 장소 선택권은 없어. 이건 없어. 알겠지? 마음속에 결정해야 돼. 마음속의 결정. 알겠지? 그래서 장소 선택권, 일정한 장소를 내가 반드시 가서 포기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권리는 여기서 찾을 수 없다. 없는데 알겠어? 그래서 위난 지역의 여권 사용을 금지한다 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렇게 나온 게 여기야.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서 종교의 자유가 분리된 건 언제 분리됐다? 이거 5차 30하고 때 분리됐다. 알겠지? 됐지? 자, 거기다가
14조는 원래 없었어. 뭐가 있었어? 16조. 주거의 자유. 자, 주거의 자유는 장소라는 것에 관한 정적인 자유가 있었고, 이러한 장소를 왔다리 갔다리 이동을 위한, 알겠지? 요 장소를 이동하는 동적인 이런 자유도 함께 묻어 있었다고. 알겠지? 그런데 요거 이동, 주거라는 장소를 전제로 이동하는 자유가 14조로 빠진 거야. 알겠어? 그러면 14조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전제는 뭐 해야 돼? 주거라는 장소를 전제로 할 때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언제? 이것도 5차 3공화국 때. 그래서 뭐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분리됐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는 오로지 주거를 대상으로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근데 그 주거가 해외로 나가는 것도 포함된다. 알겠지? 그래서 입국, 출국 다 있다. 그러면 주거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동의 자유는 나 안 움직일래요. 이거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알겠지? 이거 뭐라고? 동이라고 했잖아. 동. 움직일 동. 알겠어? 동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해야지. 나 가만히 있을래요. 이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없다? 여기는 이게 없어. 알겠어? 무국적의 자유. 왔다리 갔다리다. 움직이는 거다. 이동의 자유다. 알겠지? 정적인 장소적 자유는 어디? 16조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정적인 장소의 자유인데 이거 반드시 집일 필요는 있어 없어? 이게 마음의 평온을 느껴야 돼. 마음의 평온을. 평온을 느낄 수 있는, 알겠지? 그 일시적이어도 된다 안 된다? 관계없어. 호텔방. 야, 무장해제 할 수 있어 없어? 아, 그래. 화장실도 막말로. 그렇지? 마음 편하게. 잠도. 그러면 일시적 장소도 뭐가 된다? 장소도 주거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반드시. 그러면 차박도 주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잘 수 있잖아. 마음 편하게. 그러면 주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그러면 마음의 평온을 느끼는 장소적 선택이라고 그랬지. 누가 적법적 장소적 선택이라고 안 했잖아.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어. 그런데도 내가 지금 살고 있어. 그러면 그 장소도 주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지? 된다. 그래서 여기 어디 적법이라고 써 있어. 그런 얘기 없잖아. 내가 뭐라고 했어? 적법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느끼면 된다고 그랬잖아. 여기 적법한 장소로서 안 써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6조에서 14조가 빠진 것도 5차 3공하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낀 조문이 뭐였죠? 15조. 맞지? 직업의 자유. 이것도 몇 차? 5차. 3공화국 때 신설이야 이건. 근데 어떻게 보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왔다리 갔다리 해야 또 직업을 조금 더 편하게 갖지 않을까? 그잖아. 뭐 직장 내에서 가까운 데 사는 게. 그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요거 예전에 5차 3공화국 때 다 얘는 신설, 얘는 분리 이렇게 됐는데 이거 근데 직업을 가지면 결국 돈을 벌게 되는 거 맞지? 왜? 직업의 요소는 계속적 경제적 활동이어야 돼. 알겠어? 만약에 무상의 활동이면 그건 직업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직업의 자유는 경제적 기본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23조인 재산권과 함께 논의한다. 그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사생활의 자유는 좀 개념상 그러면서 이제 조문은 이렇게 들어있어. 그 다음에 17조. 얘는 사생활과 관련된 뭐라고 한다? 일반 기본권. 됐지? 사생활과 관련된 일반 기본권이야. 이거 언제 들어왔어? 요거 8차 50 때. 이게 헌정사 할 때 이걸 빼먹었더라고. 8차 50 때. 알겠지? 사생활에 관련된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50하고 8차 때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14조, 15조, 16조, 19조, 20조 이거 개별적인 기본권은 없으면 여기에서 따지면 돼. 자, 이제 하나만 남았다.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재헌헌법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몇 조 있었냐면 18조, 16조, 19조 딱 3조문밖에 없었어. 알겠지? 재헌헌법 당시에는. 근데 5차 때 퉁퉁퉁 이렇게 분리되고 그 다음에 5차 때 뭐가 하나 빵 신설되고 그 다음에 8차 때 빵 신설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사생활의 개념을 알아야겠죠?
이것도 알아야지. 남과 공유된다, 안 된다. 공표된, 공개된, 그다음에 널리 알려진, 도로 위, 그 다음에 서울광장. 자, 얘네들은 사생활도 아니다. 사생활하고 관계없습니다. 알겠지? 사생활은 남하고 공표하고 공개될 필요 없이 나만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사생활은 이런 사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나만의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알겠지? 그런데 문제는요, 내 사진은 맞는데 그게 널리 공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내 사진이야? 내 사진 아니야? 내 사진 맞지? 그러면 널리 알려진 널리 알려진 개인에 관한 정보도, 이거는 사생활은 아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맞다 안 맞다? 거기다가 봐봐, 나만의 영역에서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아니야? 맞아. 맞지? 얘는 사생활이면서 개인정보 맞지? 그럼 앞으로 사생활이 넓은 거야? 개인정보가 더 넓은 거야? 여기는 개인정보, 여기도 맞잖아. 여기도 개인정보 맞잖아. 그지? 얘는 사생활이잖아. 근데 여기는 사생활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생활이 넓은 거야? 개인정보가 넓은 거야? 개인정보가 넓은 거지. 선거할 때 개인정보 있어 없어? 여러분 중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개인정보 나이스에 적혀져 있을까 안 있어? 교육정보 시스템에 올라 있을까 안 있을까? 올라 있겠지? 그지? 그다음에 사회보장을 위해서 여러분도 개인정보가 분명히 써 있을까 안 써 있을까? 써 있었겠지? 그러니까 뭐야? 선거할 때도 써 있고 사회보장할 때도 써 있고 개인정보, 사생활도 개인정보 있고 이놈의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다 들었네.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사생활이다. 맞아 틀려?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지. 하지만 사생활은 개인정보다. 맞을 수도 있겠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사생활이 개인정보보다 좁아. 알겠어? 널리 알려줘도 뭐다? 개인정보. 널리 알려지는 순간 개인정보는 아니다. 됐지? 알겠지? 그러면 개인정보는 어디 하나에 넣기 어려워 쉬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어느 한 기본권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 기본권. 됐어? 자기 정보는 네가 알아서 결정해야지. 그래서 항상 사생활의 자유 할 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는 허버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인데 열거 안 된 기본권인데 뭐라 한다? 독자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서 항상 사생활하고 같이 설명을 한다고. 그래서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스스로 결정해야지. 남이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만든 법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알겠지? 그래서 하나는 또 이렇게 돼 있다. 잘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이 정보는 똑같이 공공기관 공간. 이거는 개인정보라고 써. 이건 무슨 정보야 그러면? 개인정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개인정보 여기 있잖아. 여기 법 있잖아. 그럼 이 법은 개인정보가 안 들어있어야지. 그러면 이 정보 뭔데?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건. 이건 행정정보지. 알겠지? 근데 요즘에 와서는 개인정보 카드사가 더 잘 알아 몰라. 네 점심 먹고 네 어저께 먹은 거 카드사는 알까 모를까? 네 카드 긁었잖아. 하지만 동사무소 가서 내가 어저께 점심 뭐 먹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걔네들 알 리는 없지. 그러니까 현대사에서는 개인정보를 누가 더 많이 한다? 은행, 카드사, 배달앱. 알겠지? 그러면 공공기관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돼? 모든 곳에서 다 보호해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공공기관 말고 은행 개인정보 보호법, 배달앱 개인정보 언제까지 만들 건데? 그래서 지웠다고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모든 누구든지 알겠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야. 됐어? 하지만 행정정보는 여전히 누구만 갖고 있어? 그래, 그거만 갖고 있어. 그러면 행정정보는 일반 타인이 가질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행정정보를 알고 싶다, 알 권리 여기서 찾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몇 조? 21조 가서 찾으시고.
됐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만 좀 보시면 될 거 아닌가? 됐지?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이거 볼게. 자, 분명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허브상 기본권 맞아. 열거되지 않았지만 독자적 기본권이다. 자, 개인정보. 개인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살아있어야 되니까 허무인이라든지 또는 사자, 돌아가신 분은 여기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인, 단체는 안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정보. 조금 전에 뭐랬어? 개인정보는 이미 널리 알려진 개인정보도 아니다. 개인정보다. 알겠어? 사생활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다. 보호에 포함된다. 알겠지? 그러면 개인정보의 형태나 내용은 구분하지 않는다. 다 된다. 됐어? 그러면 개인정보는, 갑의 정보는 누가 갖고 있는 게 정상이야? 갑 자신이 갖고 있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 정보 주체라고 하고. 그럼 얘가 이 정보 갖고 있는데 뭘 또 보호하고 얹어 있어? 누가? 알겠지? 얘가 뭐 하는 거야? 좀 주세요. 알겠지? 제공 요청을 하겠죠. 목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겠죠. 목적에 부합해야 되고 최대한이야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거야.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 말 없어도 비례원칙 있는 거 알겠어? 필요 최소한 비례원칙이 있다고. 됐지? 이렇게 갖고 제공을 했어요. 익명 요구도 할 수 있어요. 됐어? 익명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요구를. 익명이 처리가 가능하면 익명 요구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익명을 처리해달라고 해서 얘한테 제공을 했어. 그럼 여기에 내 정보가 들어있겠지? 그럼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전화해갖고, 야, 국민은행장 좀 바꿔봐. 내 정보 갖고 있는데 잘하고 있지? 너 업무를 그따위로 보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 알겠어? 없다고. 대신 뭐는 할 수 있다? 이 정보에 대해서 수정, 삭제, 정정 이런 권리는 있겠지. 그렇게 하고 또 여기는 이 정보는 목적에 여기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되고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되고 다만 이 사람이 동의했거나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선택사항 체크하시면 날라간다고. 알겠지? 동의를 했거나 법에 있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알겠죠? 동의했는데 뭐 사용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처리 주체는 스스로도 요즘에는 정보 수집 업체가 따로 있는 거 알지? 앙케이트 조사도 따로 하잖아. 그래서 제3자도. 그러면 제3자는 얘는 정보를 수집해서 갖다 제공을 해야지. 이 사용 목적의 대상자로서 제3자라고 하면 안 되지. 자, 이렇게 갖고 정보를 주구장창 갖고 있다가 불법 유출되면 그러면 피해가 있을 때도 있고 피해가 없을 때도 있어.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겠지? 자, 그럼 봐봐. 개인정보야. 개인정보야. 그러면 이거 유출됐을 때 불복 절차는 민사소송이야? 행정소송이야? 개인정보야. 민사소송 가는 거다. 알겠지? 공공기관 행정정보는. 행정정보니까 행정징수로 가는 거야. 야, 개인정보가 무슨 공무원도 아닌데 왜 또 여기다 행정소송을 가? 알겠어? 민사소송 가는 거야. 민사소송. 알겠지? 그럼 불법 유출됐을 때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할 수 있겠지? 근데 이 법에 뭐라고 써있다? 세배 법에 내에서 이렇게 써있어. 참 훌륭한 법이지. 그럼 피해가 발생 안 했으면 손해배상 못 하는데 이 법에 뭐라고 돼 있다?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어. 와, 피해가 없는데도. 거기다 심지어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번호를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 줘야 돼, 말아야 돼. 도저히 방법은 그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민등록법상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고 위헌 결정까지 받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법에 개인정보.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피해배상 또 단체. 무슨 단체? 소비자보호단체. 비영리 단체. 야, 단체는 피해자야, 아니야? 피해자는 여기 있잖아. 알겠지? 여기는 피해자. 불법.
그러니까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 그러면 단체는 손해배상 청구한다. 맞아, 안 맞아? 얘네가 왜 손해배상 청구를 하냐고. 알겠지? 여기는 불법 유출에 대해서 중단이나 정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소송은 가능해. 알겠지? 대신 이거 바로 하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알겠지? 이럴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만 뭐 한다? 단체가 요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알겠어? 대신 요구 소송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변호사 고용해야 돼. 변호인이 꼭 있어야 돼. 필요적으로 있어야 돼. 알겠어? 이게 그래서 단체 소송이 어려워. 거기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있는데 옛날에 대통령 소속이었어. 근데 지금 국무총리 소속으로 떨어졌어. 알겠지? 왜 떨어졌을까? 이게 재작년에 개정되면서 법을 잘 만든 거야. 그러면 권한자가 누구인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지? 법대로 할 거니까. 대통령도 법대로 할 거고. 알겠지? 그래서 대통령 소속이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내렸다고. 알겠어? 그래서 요거 정도만 하면 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현의 위원으로 돼 있어요. 항상 사생활의 자유에서 늘 개인정보 보호 요거에 관한 법을 같이 논의해요. 그랬더니 맨날 그런 거야. 개인정보 보호법을 같이 배웠다 해서 사생활에 관련된 법이래. 아니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지 널리 알려진 정보는 사생활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이 법의 보호 대상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사생활의 자유는 여기에 어디에도 다 공통된 거야. 자유도 있고 비밀도 있다. 비밀은 내용이야, 자유가 내용이야? 비밀이 내용이야. 그럼 여기는 뭔데? 형성의 자유. 이렇게 외우면 돼. 결정, 수단, 이러면 자유야. 알겠지? 통신기기 선택. 자유야, 비밀이야? 통신기기 선택. 자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감청장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건 자유에 관한 문제야, 비밀에 관한 문제야? 자유. 아까 서신을 개보관치에 제출하는 건 자유에 관한 문제야, 비밀에 관한 문제야? 내용, 비밀. 알겠지? 내용, 비밀, 결정, 형성, 자유. 됐어? 알겠어? 그래서 사생활도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공개하지 말 것이며, 알겠지? 부당하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침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결정을 하는데 누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간섭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간섭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통신에도 비밀 자유. 됐어? 됐어? 통신은 뭐야?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야? 통신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통신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 장소 특정인에게 이렇게 할 때 통신. 맞지? 특정인이 특정 내용을 모두에게 표현이고. 분명히 다르지? 표현은 특정인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됐어? 통신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 내용을. 됐지? 그러면 전화는 통신이야, 표현이야? 통신. 문자 메시지 통신. 이메일 통신. 이메일은 표현이 아니야. 알겠어? 신문은 표현. 출판은 표현. 알겠어? 널리 알리는 거. 광고는 네가 했어? 표현의 자유는 상대방이 표현한 내용을 알 권리도 포함됐다고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러면 정보로부터 접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 광고물도 내가 볼, 그것도 표현의 자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알 권리가 포함되는 순간 광고물도 들어간다고. 알겠지? 표현을 내가 직접 표현해만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상대방이 표현한 걸 알 권리도 있으니까 정보로부터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광고물이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는 거다. 니들이 광고 안 하는 거잖아. 근데 왜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는지는 외우지도 않고 그냥 광고물은 표현인데요. 왜? 네가 안 했잖아. 표현의 자유는 상대방이 표현한 내용을 알 또는 정보로부터 접근을 할 수 있는 알겠어? 그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내용을 알아야 좀 구분할 거 아니야. 됐지? 사생활은 절대적 기본권이야, 상대적 기본권이야?
상대적 기본권입니다. 알겠죠? 다만 마음속에 형성되는 양심, 형성, 신학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절대적 기본권. 그걸 외부에 표현하면 표현의 자유야? 아니 봐봐. 사생활은 뭐라 그랬어? 남하고 공개한다. 나만 알고 있다. 그러면 특정인에게만 하는 것만 사생활의 통신에 들어간다고. 알겠지? 그러면 양심을 형성한 다음에 외부에 병역의무 거부할래요 라고 표현을 했어. 그러면 표현을 했다고 그랬잖아. 그럼 표현의 자유야? 표현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원래 표현의 자유로 가야 돼. 알겠어? 근데 양심적 표현은 널리 알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알겠지? 내 입장을 남하고 같이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원래는 양심상의 표현은 표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만 이건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남하고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야? 주관적 양심이니까. 뭐라 그런다? 그래서 양심 형성의 자유에는 양심 실현 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로 가지 않고 양심의 자유로 가버린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맨날 문제 나오는 거야. 이유 없이 내는 게 아니라.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봐봐. 집회결사. 뭉치는 거잖아. 그럼 집회결사하면서 막 외쳤어. 그럼 집회결사야? 표현의 자유야? 표현의 자유로 간다고 써있어. 알겠어? 힘들지? 집회결사는 모이는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소리 질러서 외치는 순간 뭐로 간다? 표현의 자유로 간다고. 알겠지? 뭉치는 자유하고 표현의 자유는 좀 다른 말이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와 단체적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단체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 집회결사는 표현이 아니야. 뭉친 거지.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런데 배울 적에 그렇게 안 배우니까 자꾸 그 문제가 왜 나왔는지 이런 문제를 왜 내는지 자꾸 모르는 거 아니겠어? 그 문제를 내는 이유는 양심 실현의 자유, 양심 형성의 자유에 왜 포함될까? 원래 실현 표현은 표현의 자유 21조로 가야 되지만 양심은 남과 같이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관적, 윤리적, 나만의 세계이니까 남이 나를 동조하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근데 광고는 남이 내 걸 사달라고 외쳐야 돼 말아야 돼? 광고는 내 영화 좀 봐주세요. 내 거 좀 사주세요. 나랑 같이 합시다. 이게 광고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표현의 자유로 간다고.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양심은 나랑 같이 합시다. 그건 전혀 아니거든. 표현을 한다 해도. 그래서 양심의 자유, 사생활로 들어가는 거야. 됐어? 그런 것만 좀 하시면 된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사생활 자유 또 설명하면서 문제 좀 볼게요.